소송 요건은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소송 전체가 부적법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판례도 그렇게 해요. 하나 걸리면 더 이상 판단 안 합니다. 소의 이익 제소기간 잔뜩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은 이 판례를 감액경정 처분 대상으로 제소한 것은 대상적결 구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판례도 표현을 이상하게 했지만 이게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더라면 다른 소송 요건을 검토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바쁜 분들인데. 그런 뜻으로 안 쓴 겁니다. 하지만 예고드린 대로 아, 널리 존재하는 판례에 대한 평가를 따라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액경정 처분의 성질상 대상적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정말 동의하지 못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은 하면서 괜히 혼자서 부끄러운 마음 들어요. 참, 뭐 그런 기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이 부끄러워. 소의 이익. 소의 이익이란 특정 소송물에 대한 본안 판결 청구를 정당화하는 현실적 필요성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소권남용 금지가 근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 인정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려요. 예외와 예외를 아까와 동일하게 적어줍니다. 그리고서 검토를 다르게 하는 거죠. 아까랑 소해이익 경우는 검토가 같겠군요. 소해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감액 처분은 유리한 처분이니까 그걸 취소해봐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해이익 없다. 판례도 불량적으로 감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소해이익이 없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소해이익을 부정한 바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 판례를 해석하면서 쓴 말입니다. 이 앞부분까지가 판례 원문이에요. 이제 판례가 부끄러운 부분들이 또 나왔어요. 제소기간. 뭐 개념에 부끄러울 이유가 없죠. 그리고 90일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사실도 부끄러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액경정 처분의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다고 했어요. 감액경정 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은 당초 처분이기 때문에 제소기간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면서 부끄러워. 당초 처분 제소기간이 경과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오고지가 안 통한다고요. 재결서 정본 송달일까지 다시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오고지를 했더라도 그 고지를 한 시점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면 오고지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면, 그러니까 90일이 경과했다면 이란 뜻이죠. 부끄러워. 어쨌든 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초 처분 변경처벌 특성상 당초 처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당초 처분 기준으로 불가증력이 90일이 도과해서 불가증력이 발생을 했다면 오고지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고지의 법률 효과에 대해서 법조문에 드러난 것보다 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러니까 특수한 추가적인 요건을 설치한 판례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이 자체로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오고지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그런 걸 판단하는지는 참 지금까지도 궁금합니다. 행정처분 오고지와 제소기간. 오고지의 법률 효과로서 행정심판이 만약에 적법하게 된다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60일 1년 지나간다는 뜻이죠. 하지만 당초 처분 취소 소송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것이 특이한 판례 이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면 제소기간 준수했다고, 그러니까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죠. 판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경과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면 이후에 오고지를 하더라도 오고지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잘못된 안내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았다고 해서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기산하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소결. 사안에서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지금은 제소기간을 검토하는 로마자 5번이니까요. 제소기간을 도과해서 부적법하다. 기타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일종의 스킬로 이렇게 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결론. 사안이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대상 적격과 소이익 제소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판례 따라서 하면 판례 사안 그대로 나온 문제를 판례 사안 그대로 풀면 뭐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적격 소이익 제소기간을 판단할 때 대상 적격이 없다, 소이익이 없다, 제소기간도 충족하지 않았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답을 다 받을 배점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가장 이상한 것은 대상 적격 부분이지만 판례도 사실 대상 적격이 명시적으로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의 대상은 당초 처분이다 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 말은 소의 대상을 당초 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본안에서 승소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일 수도 있으니까 꼭 대상 적격 없다라는 판시는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달리 평석을 해도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뭐 명백하게 논증할 수 있고요. 다만 제소기간을 판단할 때 판례가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한 겁니다. 아까 대상 적격에 관한 판례 태도는 선회할 수 있는데요. 제소기간에 관한 판례 태도는 선회가 안 돼요. 하지만 판례대로 쓰게 되면은 뭐 문제 손해볼 일 없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처분을 기산점으로 해서 60일이 지나면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불가증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고지의 법률 효과든 행정, 심판,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하는 특례든 해당 안 된다. 그래서 사안에서도 제소기간은 충족시켰다고 판단할 여지는 없다. 왜냐하면 당초 처분 기준으로 판단하면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얘기는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고제 법률 효과는 이미 60일 안날로부터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오고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다. 거의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있지만 오고제 법률 효과라는 것이 거의 죽은 소송을 살릴 수는 있지만 이미 죽은 소송을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당초 처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선회가 안 된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공식대로 풀어보자. 그리고 판례대로 풀면 이렇게 된다. 이게 이번 시간 내용이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원래 이병, 참변, 정탐증 하기로 했잖아요. 그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